안녕하십니까.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40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 18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첫 번째 계산입니다. 계산. 자, 계산.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있으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한다?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. 세율. 즉 양도소득 세율을 곱하는 것이죠. 그러면 이 양도소득 세율은 이 양도소득 세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?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양도소득 세율이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. 양도소득 세율은 과세 대상의 자산별, 보유기간별, 등기 여부, 그리고 과세 표준의 금액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과 5단계 초과 누진세율, 그리고 10% 가산세율 적용 지역 등으로 나눕니다. 자, 양도소득세율.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. 이게 무슨 내용인지. 첫 번째. 등기되고, 등기를 합니다. 등기를 한 거예요. 등기되고, 플러스, 2년 이상,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거, 2년 이상인, 부동산. 부동산하고, 플러스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, 권리. 그리고, 기타 자산 플러스 기타 자산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핵심 요금입니다.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 5단계 초과 누진세율. 일반적으로 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다른 말로 양도소득세의 표준세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표준세율이라고. 자, 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여러분들 소득세 세율 배울 때 배웠습니다. 우리가 5단계. 첫 번째 1,200만원, 200만원 이하인 경우. 자, 요거는 6%였죠. 6%. 자, 6%. 그 다음에 1,200만원 초과부터 4,600만원. 요거는 이하인 경우는 72만원 플러스, 72만원 플러스 1,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%였습니다. 15%. 자, 세 번째는 4,600만원 초과부터 8,800만원 이하까지. 자, 요거는 582만원 더하기 24%였습니다. 24%. 자, 그리고 8,800만원 초과. 그리고 1억 5천만원 이하는 1,590만원 플러스 1,590만원 플러스 35%였습니다. 35%. 자, 마지막 5번째 단계는 1억 5천만원 초과입니다.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,760만원을 내고 플러스 1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%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6%, 두 번째 15%, 세 번째 24%, 네 번째 35%, 다섯 번째 38%. 다 초과분에 대한 것들입니다. 그래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. 첫 번째 적용되는 게. 자, 두 번째는 이제 등기를 합니다. 자, 등기되고, 이 보유기간이 아까는 2년 이상이었는데, 이번에는 1년 이상이고, 2년은 미만이에요. 2년 미만. 자,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프로? 자, 이때는 40%입니다. 40%. 자, 근데 단서 조항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. 즉,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등기되고, 주택은 등기가 돼야 되고 조합원 입주권은 등기가 안 되니까 역시 1년 이상이고 2년 미만인 주택, 등기된 주택, 등기할 수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니까 그것들은 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요것들은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. 자, 5단계 초과 누진세율, 즉 6%에서 38%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. 자, 1년 미만. 자, 1년 미만인 부동산,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프로다?
이거는 50%입니다. 50%. 양도소득세율이 50%에 점점 올라갑니다. 자, 50%인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다? 여기선 제외되니까 40%예요. 요거는 40%. 저 앞에 걸로 해주는 겁니다. 요걸로. 자, 등기되고 1년 이상이고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그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고요. 자, 네 번째. 비사업용 토지입니다. 비사업용. 노는 토지란 얘기예요. 노는 땅. 땅이 있으면 이용해야 농지를 이용하든 건물을 주든 뭐 이용하라는 거예요. 주차장으로 쓰든 하다못해. 근데 아무것도 놀리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, 표준세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. 5단계 초과 누진세율 플러스 몇 프로? 10%를 더해버립니다. 10%를 더한 세율을 하고. 자, 다섯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에요.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. 자, 이런 주식은 역시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10%. 자,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의미합니다. 거기다가 10%를 더 추가를 시킵니다. 자, 여섯 번째, 미등기.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몇 프로? 제일 세요. 아예 70%입니다. 이건 아주 무서워요. 그러니까 등기를 꼭 해야 돼. 등기해야 되는 자산은 반드시 등기하고 양도하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미등기 양도자산이 뭐냐면 토지, 건물, 지상권, 전세권,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미등기 양도 자산이 뭔지 설명을 했습니다. 다음 일곱 번째 이제 주식이 있어요. 주식. 자, 우리는 부동산 관련한 세법이지만 주식도 좀 보자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. 중소기업 외의 법이니까 대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 거는 30%. 자,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의 주식은 10%입니다. 10%. 자, 30%도 아니고 10%도 아닌 건 몇 프로? 그렇죠. 그 가운데 딱 껴있는 거니까 그 외의 주식은 20%의 양도세, 소득세를 물립니다. 자, 이렇게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있어 첫 번째 그 계산하는 법을 봤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 세율을 살펴봤습니다. 다음 10% 가산세율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0%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 네 군데가 정도 나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, 즉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말합니다.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. 자, 이거는 표준세율이니까 소득세 표준세율을 말합니다.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표준세율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말해요. 여기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? 10%예요. 그냥 10%를 더하는 겁니다. 세율 10%를 더한 적용하는데 그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. 첫 번째는 지정지역. 자, 일단 지정지역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. 이것을 양도하고 소득이 발생할 때는 플러스 10%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지정지역이라는 것은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. 자, 두 번째 역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말합니다. 역시 1세대가 3 이상이에요. 3.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합한 게 3개 이상이고 그때 주택을 양도했을 때. 자, 세 번째 역시 지정지역이에요. 지정지역이고 무슨 부동산?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. 비사업용. 자, 그냥 나대지에 놀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.
생산적으로 쓰란 얘기죠. 땅을 그냥 놀리지 말고. 자, 네 번째,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. 자, 이건 이제 그 밖의 경우예요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까. 자,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는 10%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. 자, 적용하는데 1에서 4까지의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, 자, 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요. 자,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%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율과, 자, 비교가 되는 겁니다. 표준세율의 10%를 더한 이런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있을 것이고, 또 하나는 그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40%에서 50%가 됩니다. 자, 40%에서 50%. 이것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, 이렇게 적용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에 어떤 걸 낸다? 큰 거, 작은 거. 그렇죠. 세금은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. 큰 거. 네, 큰 거.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. 자, 다음 양도소득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적용 시 보유기간. 자, 이번엔 양도소득세 적용할 때 이 보유기간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봅니다.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, 보유기간 원칙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. 자, 이게 보유기간이고, 이제 예외가 있겠죠. 예외. 이건 원칙에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상속입니다. 상속. 예외가 한 세 가지쯤 있는데, 상속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이죠. 상속받은 아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, 피상속인. 자,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, 자,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, 자, 양도한 날, 이렇게 됩니다. 두 번째,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. 자, 이번엔 증여예요. 증여받았는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겁니다. 그런 경우에는, 이 경우에 증여자의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. 자, 요게 기본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. 이제 디귿, 세 번째는 법인이 합병 분할로 새로의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. 자, 이번엔 합병이라든가 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, 이런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의 법인의 주식 취득일, 즉 합병, 피합병법인, 합병을 당한 법인 등이죠. 이런 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라는 얘기입니다. 양도일까지. 자, 이렇게 보유기간의 보유기간 계산하는 원칙과 예를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부동산세법 40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의 18,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.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